세무사, 관리사, 회계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자산은 안녕. 안녕하세요. 자, 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유튜버들이 궁금해하는 네. 되게 프로페셔널한 이준 세무사님에게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을 좀 할 거니까 네. 요거 질문 잘해주셔야 돼요. 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깍듯하게 안 앉아 계셔도 되십니다. 편하게 앉아있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준 대표님께서는 되게 많아요. 경력상이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세무사, 자산관리사, 국제금융 신용불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외환관리사, 자산 운용사, 이거 발음 공부 시키시나요?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국제무역사 등 취득한 자격도 엄청나고, 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금융 MBA, 한국 카이스트 MBA,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경영학 박사과정. 저 지금 아나운서 테스트 나와요. 카이스트 최고 경영자 과정도 이수하셨고, 이건 또 뭡니까? 국세청 합창단 부단장, 카이스트 대학 단장입니다. 졸업생들 단장이세요? 네네. 카이스트 대학 졸업생들의 재능 나눔 협동조합 이사, 한중 민간경제협력 포럼의 감사. 되게 많은 것들을 맡고 계시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인 거지? 이제 일은 언제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뭐가 많긴 많네 이게. 나랑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된 건데, 이제 국세청 안에 있을 때 이제 그 국가 간 정보 교환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뭐 미국 국세청이랑 제 뭐 레터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세법에 관심이 많아졌고, 미국 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관련된 미국 회계사, 미국 세무사 자격증을 따게 된 거고, 또 국세청 안에 있을 때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을 조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금융위기 때여가지고 무슨 파생상품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면 뭐 공부를 좀 하자 해서 이제 외대 국제금융 MBA를 가게 된 거고, 국제금융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금융 자격증을 따게 된 거고, 그래요. 이게 뭘까? 재능 기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뭘까요? 뭐 합창단? 맞아요. 지금 이제 국세청 합창단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나와서 이제 기약 앙상블, 디아니마라는 기약 앙상블의 단장을 하고 있고, 뭐 한중 민간경제협력 포럼은 이제 그런 포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초대 감사를 맡고 있고, 또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 모인 재능나눔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합에서도 지금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무그룹 리엠만의 자랑. 우리만 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곳이다. 우리 다른 것과 이런 차별성이 있다.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업무적으로는 뭐 이제 큰 로펌들이나 큰 회계법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 우리 사무실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만의 어떤 특성은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대표들의 착각이라던데? 저 맨날 얘기했지, 근데 착각이야. 진짜로. 진짜? 뭐 그러셔도 됩니다. 한 2018년 정도에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병원이 옮겨왔는데, 이제 보니까 개인 병원인데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소득세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내나 봤더니 비용으로 인정돼야 되는 그런 이자 비용이 비용으로 하나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환급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5년치를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경정 청구를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심판 청구까지는 기각이 됐지만 지금 소송에 가서 1심에서 전부 다 이겼어요. 물론 이제 국세청이 항소해가지고 2심을 갔지만 이제 대법원까지 가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기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가 돌려받는 세액은 한 100억쯤 돼요. 와우. 그럼 얼마 떨어졌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게 저한테 지금 가장 큰 이제 관심사고 큰 케이스고, 뭐 한 20억 정도 환급 받아준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사 사국 같은 조사 대응을 하면서도
클라이언트가 너무 잘 마무리 지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솔직히 이준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친구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래된 친구죠. 네, 그렇죠. 네. 친구로서 봤던 네. 이거는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네. 이준 대표님이 보시는 양희정 대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철의 여인? 오늘 같은데. 마가렛 대처 같은 철의. 뭔가 진짜? 그 끝없는 어떤 열정의 소유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여성 CEO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다양한 거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거를 직접 관심 있는 걸 해보고, 근데 맨날 시간 없고 힘들다고 하면서 다 해.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진짜? 대처. 반말하면 안 되죠? 아니, 괜찮아. 유튜브는 이런 게 그래? 재밌어요. 그런가? 반말도 하고 존댓말도 하고 막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좋은 얘기도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같은 비즈니스라는 리더로서 평소에 좀 이런 건 좀 해주고 싶은 얘기였는데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도 돼? 편하게 해도 돼? 해도 돼? 나 기만 긋게 해도 돼? 아무데나 가서 카드 긁지 말고. 아니, 근데 이제 좀 몸을 좀 사리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조금 하고 싶은 걸 한두 개만 좀 줄이고. 근데 왜 자꾸 늘어나? 너도 미국 간다며. 나보고 들리래. 난 그냥 공부. 그래? 주식 하세요? 나 주식 안 해. 진짜? 왜 안 해요? 주식할 돈이 없어. 좀 많을 것 같아. 진짜 안 해? 진짜 안 해. 그러면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주식 항상 많지. 많지. 작년에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도 주변에 많지. 작년에 가지고 내가 아는 동생 하나는 작년에 주식해가지고 60억. 이런 얘기 되나? 그럼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60억 벌었어. 자, 그러면 최근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새로운 주식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동학은 국내, 서학은 해외 투자자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국내 투자 시 투자자들의 이제 조세 항목이나 효율적인 세금 관리에 대한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 근데 뭐 사실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크게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지만, 주식은 사실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없어. 이런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뭐 몇 주 사가지고 뭐 몇 천만 원 몇 억 해가지고 거래하고 이익이 났어. 그게 세금이 없어.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데, 코스닥이라든지 주권 상장, 코스피, 그런데 상장돼 있지 않은 비상장 법인들의 주식은 이제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이 있지. 거기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대주주들,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인들은 대부분 가족 법인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대부분이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특수관계자들 합한 걸로 따지기 때문에. 근데 그 대주주들은 이제 세율이 올라갔어,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20%였는데 지금 25%, 지방세까지 합하면 27.5%까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은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말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많이 파는 거야. 대주주 요건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상장법인은 크게 신경 쓸 건 별로 없고, 비상장법인들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제 해외 주식을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경 쓸 게 더 많아. 왜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외환과 또 관련되다 보니까 외국환 거래법 이슈가 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외국환 거래 은행에다가 나 이런 데다 주식 투자했어요 라고 또 신고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 다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다 세금 이슈가 있는데, 취득할 때는 너 뭔 돈으로 취득했어? 첫 번째, 자금 출처의 이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이런 거 취득했어 라고 하는 보고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갖고 있을 때 보유 단계에서는 배당을 줬어. 그럼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는 소득세 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고, 또 내가 그런 주식 투자한 거에 대해서 매년 5월 달에 그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고해 줘야 되는 또 그런 이슈도 있어. 안 하면 과태료 있으니까. 처음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세금 신고에 대한 의무가 또 있는 거고.
그 정도? 세금 어디든 다 걸린대요. 뭐 안 걸린대요. 죽음과 세금은 어쩔 수 없는 아, 명언이다. 죽음과 세금은 어쩔 수 없는 걸.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사업들이 지금 급성장하고 그렇지 있고요. 그렇지 자, 나도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아 그래 졸지에 급작하게 좀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도 특히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대세고 나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 아, 이거 알아야 되네. 그럼 이쪽 시장이 확대될수록 또 조세 관련 어디든 세금은 따라오는 거니까. 그럼. 그치? 이쪽 라이브 커머스 시장 파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조세 관련 기준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자, 라이브 커머스, 혹시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디지털 업종 전환에 따른 다양한 조세 관련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유의사항 이런 것들 좀 있어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국세청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 이 조세 포탈, 그러니까 조세 포탈에 대한 포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숨기는 게 이제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제 수익 금액은 다 드러난다고 보면 어차피 계좌로 들어올 거고 뭐 현금으로 들어와도 그거를 뭐 언제까지 현금으로 쓸 거야. 계좌에 넣어야 되니까. 그럼 매출은 다 잡히면 결국에는 아까 소득을 주려면 비용 내가 쓰는 비용을 다 비용 처리를 하려면 증빙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사업과 관련해 쓸 수 있는 비용들 그게 뭐 움직여야 되니까 차 사면 뭐 그거에 감가상각비, 유류비, 그다음에 뭐 먹어야 되니까 또 가서 먹는 거, 또 뭐 이런 거 장비 사야 되니까 사는 거,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가지고 비용 처리를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자, 이거는 또 기업인으로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취준생들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취준생들? 이게 이쪽 세무? 이쪽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직 아, 그럼, 있죠. 그럼,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쪽으로 취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럴 이제 미래 후배들에게 기업을 운영해서 직원도 뽑기도 하고 면접도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면접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지? 파이자형 인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T자라고 했으면 지금 두 가지 정도는 잘해야 되니까 파이자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한마디로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마지막으로 이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면 이제 외부 고객이랑 어떤 그런 능력이라면 릴레이션십은 내부에 어떻게 이제 그렇게 좀 자기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조직 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감 능력 같은 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험을 합격했다는 건 맞아요. 이제는 내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제 뭔가를 시키면 어디를 찾아보고 해야 된다는 정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차이는 크지 않고 얼만큼 지금도 노력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전문성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인성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길러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한 번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의 안 바뀌기도 해.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뭐 20-30분 인터뷰 해가지고 그 사람 인성을 알 수가 없지만 또 여러 번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보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대충 봐도 이제 느낌이라는 게 이제 오잖아. 그래서 나는 뭐 물론 똑똑하고 뛰어나고 아주 잘하는 친구가 오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난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릴레이션십이 좋아가지고 잘 섞이고 잘 대화하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 그 사람. 뭔가 인터뷰하면서. 자,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했습니다. 네.